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파트 2 진동과 파동을 들어가는데요.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잠시 시계를 되돌려 파트 1의 첫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아마 여기 계신 전자공학 등 기계공학이나 물리학 전공이 아닌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반도체나 전기 회로를 다루게 될 텐데 왜 빗면 위의 상자나 도르래 같은 고전 역학을 배워야 할까? 하지만 파트 1을 완주한 지금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힘겹게 씨름했던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자연계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고 핵심을 꿰뚫는 모델링이라는 사고의 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벡터와 미적분이 물리적 실체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체득했고, 우주를 지탱하는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이라는 불변의 법칙을 우리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제 전공을 불문하고 어떤 공학적 난제도 해석할 수 있는 물리학적 통찰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파트 1에서는 이 이퀘이션 8.2의 우변에 있는 첫 번째 항인 이 E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규명했다면, 파트 2에서는 역학적 파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진동입니다. 왜 하필 진동일까요? 그것은 진동이 자연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질량 시스템부터 거대한 건물과 다리, 악기의 현, 그리고 회로 안의 전자까지 대상은 달라도 평형 상태에서 조금만 밀어놓으면 왔다 갔다 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동은 그저 제자리에서의 떨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비로소 파동이 되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빛이 세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있죠.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 대재앙이 일어나 모든 과학 지식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에 단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 파인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그 보이지 않는 원자 구조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파동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파동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파인만이 말한 그 가장 중요한 지식, 물질의 근원까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파트 1에서 갈고 닦은 그 분석의 눈으로 진동과 파동의 세계로 나아가 봅시다. 혹시라도 파트 1을 충실히 공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다짐으로 해봅시다. 파트 2를 시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자, 챕터 15고요. 제목이 아셀러토리 모션인데 번역하면은 진동하는 운동인데, 애초에 진동에 운동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번역하면은 진동 운동보다는 그냥 진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계냐면은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시계입니다. 이런 시계를 궤종시계라고 하죠. 궤종시계 영어로는 뭘까요? 궤종시계 영어로 grandfather clock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 스토리를 안에서 grandfather clock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할아버지의 시계란 뜻이 아니라 이 궤종시계 영어 단어가 grandfather clock이에요. 자, 그러면 스토리라인 한번 보죠. 저희가 이전 챕터에서, 여기 챕터 14 플루이드 메케닉스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는 가정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 덴버로 갔다가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가 외가 혹은 뭐 외가 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덴버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비행기 타고 보스턴으로 가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현재 보스턴에 있는 조부모님 댁 방문 중이고요. 그런데 조부모님 댁에 이렇게 궤종시계가 있습니다. grandfather clock.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덴버에 있는 조부모님 댁이 친가 쪽이고 보스턴에 있는 조부모님 댁이 외가라고 하면은 이 외가 쪽 조부모님도 원래는 덴버에 살다가 이렇게 보스턴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양쪽 조부모님 댁이 둘 다 덴버였던 거죠. 아까 그 궤종시계는 굉장히 오래된 antique grandfather clock이어서 이 조부모님이 덴버에 살 때부터 갖고 있던 시계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덴버에 살던 시절에 저 궤종시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궤종시계 보면은 여기 막대가 있고 이 막대에 추가 달려있는데 이 추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시간보다 이 시계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를 수도 있고 더 느리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 흐름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 위치를 조정했던 거죠. 덴버에서 살던 시절에.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보스턴으로 가져왔는데 보스턴으로 이사오고부터 시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시계가 너무 빨리 가서 며칠마다 시간을 계속 조정해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않고 시계가 점점
빨리 가니까 다시 여기서 시간을 맞추는 거죠. 분침 같은 걸 돌려서. 그래서 현재는 저 괴종시계 그리고 왜 조부모님 댁이 보스턴에 있는데 저 시계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정해야 되는가, 이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가, 거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번 챕터 공부하다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커넥션스에서는 이번 챕터가 이전 챕터들이나 이후 챕터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번 챕터가 A Bridging Chapter, 이전 챕터들과 이후 챕터들을 연결해주는 챕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운동은 대부분은 반복되지 않는 운동이었어요. 공을 던진다든가 자동차를 가속시킨다든가 나무 상자를 민다든가. 그런데 대부분 이랬단 얘기고, 반복되는 운동도 다른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섹션 4.4에서는 원 궤도를 따라서 도는 입자의 움직임 다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도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시작점으로 돌아오죠. 이 운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번 챕터에서는 원운동은 아니지만 마치 원운동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동하는 물체에 적용되는 역학 법칙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다루기 위해서 이전 챕터들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한편 이 진동이라는 게 여러가지 파동, 이 웨이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섹션 8.1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식 이퀘이션 8.2도 배웠었고, 그리고 시스템, 에너지의 이동 방식 이런 거 배웠었죠. 그때 잠깐 메카니컬 웨이브와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언급했었는데, 다음 두 개의 챕터, 그러니까 챕터 16과 챕터 17에서 메카니컬 웨이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챕터 33에서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전 챕터들에서 배웠던 법칙들 이용해서 이번 챕터의 진동 배우고 나면은 앞으로 이후 챕터들에서 파동 배울 때 그 기초가 된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연결하는 다리 역할하는 챕터다. 자, 섹션 15.1 Motion of an object attached to a spring. 스프링 하나에 달린 한 물체의 움직임이죠. 자, 밑에 피겨 15.1 나오는데, 네, 요 그림이죠. 보시면은 한쪽 벽면에 이렇게 스프링이 딱 고정이 돼 있고, 스프링이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스프링의 오른쪽 끝에 질량이 애매한 물체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이렇게 삐번 상태의 그림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물체를 왼쪽으로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딱 놓으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할 때 그 진동 운동하는 오른쪽 끝점과 왼쪽 끝점의 딱 중간 지점이 이렇게 애초에 물체가 정제했던 위치죠. 이 위치가 바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죠. 그래서 물체가 진동 운동할 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중심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자, 물체가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 이런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으면은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은 다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C번 그림처럼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의 왼쪽에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의 방향인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있을 때는 힘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힘에 대해서 예전에 섹션 7.4에서 다뤘었죠. 스프링이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 FS가 -KX였다. 성분만 쓰면 이렇고 벡터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K 양수고 I hat 플러스 X축 방향 단위 벡터죠. 따라서 X가 만약에 양수다, 그럼 힘의 방향이 -I hat 방향이고요. X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플러스 I hat 방향이죠.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듯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restoring force, 복원력이라고도 하죠. 항상 힘의 방향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향한다. 즉 이퀄리브리엄으로부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반대 방향이다. 자, 그럼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약간 당기거나 민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진동한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적용해보죠. 일단 이렇게 질량이 m이니까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mg 중력을 받고요. 그런데 이런 중력에도 불구하고 이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속되지 않죠. 왜냐면은 이 중력과 정확히 크기 같고 반대 방향으로 이런 수직 항력이 작용하니까. 수직 항력은 normal force이기 때문에 이렇게 n이라고 표기하죠.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는 두 힘이 크기 같고 방향 반대여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스프링이 당기거나 스프링이 이렇게 밀 텐데, 이 스프링 포스 그리고 중력과 수직 항력 이외에 다른 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마찰력이 있겠지만 지금은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수직 방향의 힘 제외하고 수평 방향의 힘은 이렇게 스프링 포스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수평 방향이 이렇게 X 방향이니까 수평 방향의 힘 성분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쓰면은 딱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FX를 전부 다 합친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죠. -KX. 스프링 포스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제 이 AX로 정리하면은 AX는 -n분의 K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애초에 AY나 AG 없기 때문에 양변에 이렇게 I hat 딱 곱해주면은 이렇게 딱 곱해주면은 가속도가 -n분의 K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스프링 끝에 달린 이 물체, 질량이 애매한 이 물체의 가속도가 파디션의
비례하고요. x의 제곱이나 x의 세제곱 혹은 뭐 x의 다른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x의 1제곱에 딱 비례하죠. 이렇게. 그리고 m, k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x 벡터와 a 벡터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자, 이때 이 스프링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당겼다가 딱 놓았을 때 혹은 이렇게 밀었다가 딱 놓았을 때 왔다 갔다 할 텐데, 물론 어떤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는 예전에 간단하게 다뤘었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죠. 자세한 건 이번 섹션에서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딱 이렇게 이 가속도가 파디션에 비례하고 가속도의 방향, 파디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조건의 움직임을, 이런 조건의 운동을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단순 조화 운동이에요. 저는 그냥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할 거고요. 줄여가지고 SH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식과 심플 하모닉 모션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심플 하모닉 모션이고, 심플 하모닉 모션이면은 이런 방식을 따른다. 물론 이제 n분의 k일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a가 어떤 비례상수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할게요. p 그리고 위치 벡터,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r 벡터, 이때 비례상수인 스칼라 p가 이렇게 음수여서 0보다 작은 숫자다. 이런 조건 만족하면은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합니다. 가속도와 위치가 서로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음수일 때. 자, 이제 여기서는 이 피겨 15.1, 여기서 이 물체의 가속도나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일단 가정이 처음엔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상태였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딱 이렇게 플러스 a만큼 당겨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x좌표가 이렇게 a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물체를 a까지 당겼다가 딱 놓으면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와 마이너스 a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제일 크죠. 다시 한번 쓰면은 이 fx가 얘가 마이너스 kx인데, 이게 뉴턴의 운동 제법칙 ma이기 때문에 혹은 max이기 때문에 이 ax가 마이너스 n분의 k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와 이 ax가 서로 비례하니까 x가 가장 클 때 이 ax의 크기도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물체 위치가 플러스 a일 때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n분의 ka가 되고요. 위치가 마이너스 a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가 n분의 ka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 양쪽 끝에 있을 때 가장 큰 크기의 가속도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퀄리브리엄에 있을 때는, 이때는 x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정확히 x가 0일 때 이때는 가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속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움직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x는 a일 때가 이 위치가 제일 오른쪽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다가 a가 최대 위치란 얘기는 a까지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이 a 위치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힘의 방향도 이렇게 왼쪽이다.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따라서 이 x는 a 위치에서 x는 0까지 움직일 때 물체의 속력이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물체가 딱 이렇게 a에 딱 도달하면은 원래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동안에 이렇게 가속이 됐으니까 물체 속력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딱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빨라졌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즉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물체가 이 x는 0 지나서 왼쪽으로 딱 이동을 하면은 이번에 물체 위치 x가 음수가 됐으니까 가속도의 방향 혹은 힘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그럼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물체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마이너스 a까지 계속해서 느려지고요. 마이너스 a가 물체 위치의 가장 왼쪽 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위치에서 물체가 정확히 멈추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도중에 스프링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 원점까지 점점 빨라지다가 원점 지나면 점점 느려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흉내 내고 있는데 점점 빨라지고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약간 이렇게 정확히 흉내내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마찰이 있죠.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로 인해서 인터널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스프링 블락이라고 한다. 스프링 블락 시스템이다. 즉 딱 요만큼만 시스템인 거죠. 바닥은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은 만약에 마찰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마찰력이 작용할 텐데,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마찰력이 물체에 해주는 일은 항상 음수가 되고요. 따라서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음수의 일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 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비로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고 딱 고정된 값을 갖게 됩니다. 마찰이 있어서 멈추면은 에너지가 0이 되진 않겠죠. 아마도 이 물체 위치가 원점보다 살짝 왼쪽에 있거나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 딱 그런 점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렇게 멈췄을 때는 이 스프링 블락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멈췄으니까 0이고요. 그런데 스프링이 약간 압축되거나 스프링이 약간 늘어난 상태니까 탄성 에너지는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멈췄다고 하더라도 이 스프링 블락 시스템의 총 에너지가 0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거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은 영원히 진동하게 됩니다. 영원히. 마찰력도 없고 공기 저항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건 이후 섹션들 다루면서 보고요. 여기 퀵퀴즈 있는데 이 퀵퀴즈 보기 전에 Pitfall Prevention 15.1 한번 보죠. 자, 그림 15.1 언급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일단 이 15.1 그림은 호리젠탈 스프링, 수평 방향의 스프링이고요. 끝에 블락이 달려있고 마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프링이 호리젠탈일 때 말고 vertical인 경우도 있겠죠. 스프링이 만약에 vertical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블락의 무게 때문에 스프링이 아랫방향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량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있다 그럼 물체가 없을 때는 이 위치가 y는 0이라고 해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물체를 딱 매달면은 예를 들어 질량이 M인 물체를 딱 매단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 무게 때문에 스프링이 늘어나서 한 이 정도로 늘어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스프링 포스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기존 이런 지점이 아니라 딱 이런 지점을 이렇게 y는 0이라고 세팅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수평 방향처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퀵퀴즈 15.1 한번 보죠. 자, 스프링 끝에 달린 블락이 X는 A 위치까지 당겨졌다가 당긴 손을 놓았다. 한 사이클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총 이동 거리 total distance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얘를 딱 이렇게 오른쪽까지 딱 당겼다가 딱 놨을 때 원 사이클이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또 이만큼 A, 또 이만큼 A 해서 총 4A만큼 움직이네요. 답은 D번. 자, 예서 섹션 15.2 Analysis Model Particle in Simple Harmonic Motion. 자, 저희가 나중에는 여러 물체들의 실제 진동 다룰 텐데 그 실제 진동을 좀 간략화해서 분석을 하죠. 모델링 통해서. 그래서 그때 Particle in Simple Harmonic Motion 모델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 모델의 기초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Mathematical Representation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보통 진동이 이렇게 X축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퀘이션 15.2에 썼던 이 AX는 마이너스 n분의 KX 여기서 이 X라는 서브스크립트는 제외했다고 하는데 굳이 제외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가속도 자리에다가 이렇게 dt제곱분의 d제곱 x라고 쓰면은 뭐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x가 뭔지 알고 싶어요. x 어떤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 x가 이렇게 시간의 함수인데 이 xt를 알면은 우리가 이 운동을 이해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x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vt 구하면은 속도 성분도 알 수 있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렇게 가속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질량까지 곱해주면은 뭐 힘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XT를 알면은 이 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T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목적, 이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 XT 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XT 구하려고 봤더니 이 방정식에 X에 대한 미분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지금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이게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T 함수인 X가 어떻게 생겼길래 두 번 미분했을 때 미분을 안 한 거에다가 어떤 음의 상수 곱한 형태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t가 t제곱 플러스 5t-1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면 될까? 폴리노미얼이면 될까요? 아니면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인 예를 들어서 요거분의 딱 이렇게 이런 형태 폴리노미얼분의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하죠. 유리함수. 그리고 유리함수가 있으면은 무리함수도 있습니다. 루트 t-1 같은. 그리고 이렇게 로그함수도 있고요. 이런 지수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도 있죠. 사인 4t, 코사인 5t 같은. 그리고 애초에 이런 함수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런 함수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자연계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기초함수라고 하거든요. elementary function, 기초함수, 뭐 초등함수. 초등학교가 영어로 elementary school이죠. 그래서 이런 거 elementary function인데 elementary function 말고 다른 함수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t의 t제곱, t의 탄젠트, 2의 5t제곱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함수들도 있는데 과연 elementary function 중에 이 방정식에 해가 있을 것인가? 혹은 여기엔 없고 어떤 다른 함수가 이 방정식에 해가 될 것인가? 일단 이런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미분을 할 때마다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을 두 번 하면은 얘는 2가 되죠.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5t-1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요. 미분을 두 번 해서 2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상수함수죠. 그러면 형태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례하려면은 형태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혹은 뭐 로그함수 이런 애들은 가망성이 별로 없고요. 2의 3t의 경우에는 미분을 두 번 하면은 그냥 9 곱하기 2의 3t죠. 그런데 2의 3t도 그렇고 2의 마이너스 3t도 그렇고 미분을 두 번 하면은 9, 2의 3t,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 이렇게 두 번 미분을 하면은 기존 함수의
이렇게 양수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두 번 미분을 했더니 기존 함수의 양수가 아니라 이거 음수죠. m 질량, k 용수절 상수, n분의 k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분의 k면 이거 음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요. 만약에 하려면 2의 3it, 이때 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이러면은 3i 제곱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2의 3it는 오일러의 식 쓰면은 2의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런 식 성립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오일러의 식이라고 하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칼큘러스 수업도 듣고 계신가요? 칼큘러스 혹은 대학 수학, 뭐 기초 수학 이런 거. 이 칼큘러스 미분 적분학 보시면은 챕터 11 이때 오일러의 식 증명도 하고 자세하게 배웁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 이제 이거를 여기 딱 적용해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3t 더하기 i 사인 3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이 3 대신에 어떤 숫자 적용시키면은 이런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코사인 3t 그리고 i 사인 3t 각각 이 방정식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i 사인 3t 대신에 그냥 사인 3t 이것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인 4t, 코사인 5t 이런 애들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미분을 하더라도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사인이나 사인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미분해 보면은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다시 사인으로 돌아오죠.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면서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런 거 대신에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어 사인 루트 n분의 kt 혹은 코사인 루트 n분의 kt 이런 형태면은 이런 방정식 만족을 합니다. 직접 미분 두 번 해보면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n분의 k 대신에 교재에서는 이 n분의 k 대신에 오메가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프링 블락 시스템이면은 스프링이 k, 블락에 m 이런 게 들어가서 방정식이 이렇게 됐는데 이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는 게 가속도와 위치가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어떤 음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여기 n분의 k 대신에 어떤 다른 문자들이 오더라도 그런 방정식이 심플 하모닉 모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n분의 k 대신에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메가 제곱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 방정식의 해의 모양도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그냥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 방정식 만족하고 요것도 이 방정식 만족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사인 오메가 t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3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상수 곱한 형태도 이 방정식 만족하고요. 이거 두 개 더해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딱 더해가지고 xt는 3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 코사인 오메가 t 라고 두더라도 이런 방정식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제일 일반적인 형태 어떤 형태냐면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이런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 이렇게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라고 뒀는데 같은 형태예요. 이거 삼각함수 합성하면은 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딱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빼줘가지고 그럼 이제 요거분의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더하기 요거분의 b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합성한 형태 보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 참고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이렇게 코코 더하기 사사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베타니까 플러스 베타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은 이분 펑션이라 그대로고요. 사인은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그 마이너스가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코코 빼기 사사가 되죠. 어쨌든 코코 더하기 사사나 코코 빼기 사사나 코코 사사 형태가 나와야지 코사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코사인이 있으니까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코사인 세타, 얘가 사인 세타 이렇게 두면은 이 식이 요거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뀌고요. 이때 세타, 양수 음수 상관없이 어떤 임의의 상수고 이것도 임의의 양의 상수죠. 그래서 어차피 임의의 상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를 a, 이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 마이너스 세타를 파이라고 두면은 xt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여기 임의의 파이 대신에 파이 더하기 파이 요거 이제 180도죠. 대입하면은 이 파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a로 바뀌죠. 그래서 이 a도 충분히 음수도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거 그냥 양수로 생각해 줍니다. 어쨌든 임의의 a, b에 대해서 여기 이제 a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의의 c, d에 대해서 그 c와 d가 어떤 양수고 어떤 음수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수 a와 파이로 실제로 이제 이런 식 딱 대입해서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네, 요거 한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바뀌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딱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요게 x니까 이게 xt니까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a를 앰플리튜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앰플리튜드 진폭입니다. 그래서 이 a가
이 진동의 진폭이고요. 코사인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즉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 오메가 t가 계속 바뀌면서 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계속해서 변화하죠. 그래서 x의 위치가 플러스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a가 파리클로 모델링된 이 블락의 위치의 최대값이 되고요. 마이너스 a는 최소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오메가,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각 주파수죠. 번역하면 각 주파수 혹은 각 진동수. 자,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수학에서 코사인의 입력값 혹은 사인의 입력값, 이런 입력값들을 아규먼트라고 하거든요. 아규먼트. 그런데 이건 수학에서의 얘기고 우리는 지금 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진동에서는 혹은 파동에서는 이 아규먼트 대신에 페이즈라고 합니다. 페이즈. 이렇게 페이즈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요게 페이즈고 이 파이 있죠. 이 파이를 페이즈 콘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페이즈 콘스탄트 혹은 이니셜 페이즈 앵글. 왜 이니셜 페이즈 앵글이라고도 부르냐면은 이니셜 처음 시간을 그냥 0초라고 생각을 하면은 0 대입하면은 파이만 남죠. 따라서 이 파이를 보통은 페이즈 콘스탄트라고 부르지만 이니셜 페이즈 앵글이라고 부르거나 이니셜 페이즈 앵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의 단위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학적인 개념이죠. 코사인은 단위나 차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니까 얘가 단위가 미터니까 이 A가 진폭이 단위가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들어가는 이 아규먼트 혹은 이 페이즈 단위가 라디안이죠. 그래서 이 파이 단위가 라디안이고 오메가 t의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메가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각각 단위가 이렇게 미터, 얘는 라디안, 이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 자, 그런데 이 오메가는 딱 이렇게 질량이 몇이냐, 용수철이 몇이냐,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인데 이 A와 파이의 경우에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 초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가 평형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만큼 당겼다가 놓았다. 그럼 진폭이 딱 이만큼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진폭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당겼다가 정지 상태에서 딱 놓는 게 아니라 이만큼 당겼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팍 치면서 놓으면은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이 xt 이런 게 달라지니까 처음 상태가 어땠냐에 따라서 A와 파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A와 파이가 뭐냐에 따라서 초기 조건이 정의가 되고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이퀘이션 2.16에서 xi와 vi가 이니셜 컨디션이었거든요.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식들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액셀레이션, 가속도가 상수로 일정할 때 그때 적용되는 운동 방정식이었죠. 키네메릭 이퀘이션스. 그 중에서 2.16이 이제 이런 식인데 xf면 나중 위치, 나중 위치라는 게 애초에 t 초일 때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xt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가속도는 애초에 주어졌다 이렇게 가속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xi와 vxi가 초기 조건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이 xi는 처음 위치 의미하고요. 이 t에다가 0 대입해보면은 이렇게 x0 대입하면은 얘네들 사라지고 이 xi만 남죠. 그래서 얘가 처음 위치고, 그 다음에 이 x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t에다 0 딱 대입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딱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t에 0 대입하면은 vxi 남죠. 요거. 그런데 이렇게 미분한 게 애초에 이제 vt이기 때문에 이 값이 v0 의미하고요. v0 혹은 vx0. 따라서 처음 위치와 처음 속도 각각 몇이냐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정해집니다. 혹은 반대로 이런 값들이 정해지면은 이런 초기 조건들이 정해집니다. 즉 이런 값들이 초기 조건을 정의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때에도 이 a와 phi 초기 조건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0과 v0, v0은 다른 말로 dt분의 dx, t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두 값이 딱 정해진다. 그러면은 a와 phi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와 phi가 정해지면은 이런 초기 조건들도 딱 세팅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x0이 3이다. v0이 만약에 마이너스 4다. 이때 a와 phi 한번 구해보죠. 그럼 이렇게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phi고요. t에 0 대입하면은 이 3이라고 주어진 초기 조건이 a 코사인 phi가 되고요. 이거 한번 미분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되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phi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오메가는 주어진 값입니다. 용수철 상수와 블락의 질량이 정해지면은 이네 두 개가 정해지면 오메가는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로 쓰긴 했지만 어떤 정해진 숫자 값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미지수가 a와 phi죠. 그래서 a와 phi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오메가로 딱 나눠주면은 오메가분의 4가 a sin phi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그냥 a 제곱이죠. a 제곱이 9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6 이렇게 나와서 a 양수니까 a는 루트 9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구했으니까 코사인은 a분의 3이고요. 사인은 a 오메가분의 4죠. 즉 코사인 phi가 이렇게 a분의 3 그리고 사인 phi는
A 오메가분의 4.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 값이 정해지면은 이 파이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둘 다 양수기 때문에 파이가 1사분면의 각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탄젠트 파이가 요거분의 요거 하면은 3 오메가분의 4죠. 따라서 파이는 아크 탄젠트 3 오메가분의 4. 이런 식으로 A와 파이 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스프링 블락 시스템으로 심플 하모니 모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가 나온 거고, 다른 시스템이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헤이 형태가 딱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죠. 제가 미리 이퀘이션 15.1, 15.5, 15.6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파리클로 모델링 했고요. 이때 이 파리클에 작용하는 힘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15.1처럼 주어진다. 이 15.1의 특징은 여기 이 k가 용수철 상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위치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음수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그 물체는 심플 하모니 모션 중이고 그 물체의 위치는 시간 함수로 딱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을 힘에 대해서 분석해서 아, 지금 심플 하모니 모션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힘을 분석했건 뭐 다른 걸 분석했건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시스템을 딱 분석했더니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15.5처럼 나왔다. 즉 위치를 두 번 미분했더니 그 값이 원래 위치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음수다. 그런 경우에도 즉 이렇게 힘을 따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아, 심플 하모니 모션이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때의 해도 딱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힘 분석 혹은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 분석해서 각각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아, 심플 하모니 모션이구나, 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밑에 큐퀴즈 보기 전에 여기 위쪽에 People Prevention 15.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n-Constant Acceleration. 자, 심플 하모니 모션 줄여가지고 SHM의 경우에는 액셀러레이션이 상수가 아니죠. 이게 지금 가속도인데 가속도, 즉 이 값이 상수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 가속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아까 챕터 2에서 봤었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가속도가 이렇게 상수일 때 쓸 수 있는 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이런 함정에 누가 걸릴까 싶은데 어쨌든 주의해라. 자, 퀴퀴즈 15.2. 자, 문제 보니까 15.3 그림 요거 보라고 돼 있고요. When the particle is at point A, what can you say about its position and velocity? 자, A 위치에 있을 때 position과 velocity 어떻게 되느냐. 자, 가로축이 t고 세로축이 x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세로축 보니까 음수 부분이죠. 그래서 position은 네게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velocity,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A 점이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죠. 점점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따라서 속도는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양수입니다. 혹은 이렇게 xt 그래프니까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속도의 성분 나오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기 때문에 역시 속도가 양수, 파지티브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osition은 네게티브, 그 다음에 velocity는 파지티브. F번이 답이 됩니다. 퀴퀴즈 15.3. 이번엔 그림 15.4 요거고요. 둘 다 심플 하모니 모션이라고 하는데 A에 비해서 B가 어떠느냐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물체가 더 여러 번 진동하죠. 따라서 물체의 각 진동수가 더 큽니다. 즉 B방 경우가 오메가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진폭도 이렇게 진폭 비교해보면은 진폭이 B의 경우가 더 큰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ngular frequency와 amplitude A에 비해서 둘 다 크다. 그래서 여기 A번이 답인 것 같은데요. larger angular frequency and larger amplitude than that of particle A. A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심플 하모니 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자, 이 진동 혹은 이 진동 운동의 period, 주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주기라고 하면은 이 파리클이 한번 왕복 운동 끝냈을 때 걸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코사인이니까 이 페이즈가 시간이 흘러서 2파이만큼 증가하면은 이 파리클이 왕복 운동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게 2파이만큼 증가하려면 즉 t일 때는 이 페이즈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고 한 주기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여기는 t가 t 플러스 대문자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 딱 요거 뺐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이게 2파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빼보면은 오메가 대문자 t가 남고요. 이게 이제 2파이니까 t로 정리하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eriod t가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이 period의 역수 인버스를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소문자 F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식 오메가로 정리하면은 오메가는 이렇게 T분의 2파이죠. 그런데 T분의 1이 F기 때문에 2파이 F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기억만 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은 요게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취향껏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기억하면은 이 T가 프리퀀시 역수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 심플 하모니 모션이 딱 이렇게 오메가에 대해서 표현이 됐을 때 얘기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오메가 값이 딱 이렇게 루트 n분의 k죠. 만약에 이게 루트 n분의 k인지 루트 k분의 m인지 혹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제 용수철에 작용하는 이 후계 법칙이 Fs가 마이너스 kx다. 그리고 힘의 합력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kx다. 그런데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F가 ma니까 이렇게 ma니까 a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n분의 kx고요. 이 a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 미분 두분한 걸로 표현하면은 딱 이렇게 되고, 요거의 해가 사인 루트 n분의 kt죠. 혹은 코사인 루트 n분의 kt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오메가기 때문에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구나, 이거를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3번, 4번, 5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리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출력하는 건 기억한다. 그게 바로 이제 뇌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메가에다가 루트 n분의 k 대입한다. 그럼 분모에 있으니까 2파이 루트 k분의 m이겠죠. 따라서 t가 2파이 루트 k분의 m. 그래서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마찰 없는 바닥이 있고 용수철이 이렇게 k, 질량이 m일 때 실제로 시간 측정해보지 않고도 주기가 이렇게 k와 m 알면은 주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는 그냥 역수 취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적인 거 외에도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질량이 작다. 그럼 질량이 작으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밀거나 당겼을 때 속도가 더 빠르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진동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바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딱 한 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간이 주기인데, 질량이 작아서 이 과정이 빨리 일어나면은 그만큼 주기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질량이 꽤 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용수철 상수가 굉장히 크다.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1m를 늘리거나 압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k 값이 크면은 질량이 꽤 크더라도 이 물체의 속도를 더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k 값이 크면은. 그래서 수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관점 둘 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v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v의 최대값, 요거의 최대값이면은 이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냥 오메가 a죠. 그리고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니까 이렇게 루트 n분의 ka, 가속도의 최대값도 이렇게 오메가 제곱 a니까 n분의 ka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5 이 그림은 이 페이즈 컨스탄트가 몇이냐에 따라서 처음 위치나 처음 속도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얘기는 t가 0일 때죠. 그래서 이 phi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처음 위치나 혹은 이런 기울기, 그래서 처음 위치와 처음 속도가 이 phi에 영향을 받는다. 가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x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 기울기, 기울기 양수니까 속도 양수겠구나. 속도 양수죠. 딱 이런 점에서는 기울기 이렇게 평평하니까 속도가 0이겠구나. 속도 0이고요. 이때가 뭔가 이 기울기가 최소값이니까 속도가 제일 작겠구나. 즉 속도의 크기는 제일 큰데 속도가 음수겠구나.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딱 보고 이런 거 딱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릴 때 이렇게 점선 이용해서 딱 라인 맞춰서 그리면은 그리기도 편하고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요. 자, 여기 퀵퀴즈 보기 전에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People Prevention 15.3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죠. Two kinds of frequency. 자, frequency가 두 종류가 있죠. 그냥 F면은, 즉 그냥 F 이거 이렇게 T의 역수거든요. 그냥 F는 frequency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이렇게 frequency에다가 2파이 곱해진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angular frequency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requency가 주어진 거냐, 뭐 angular frequency가 주어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석도 있습니다. 주석도 한번 보죠. 여기 2번이랑 여기 1번 주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일단 1번 주석은 오메가가 angular frequency다. 그리고 단위가 radians per second이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전 챕터들에서 어떤 거 계산할 때 삼각함수 썼었는데 그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그 입력값, 그게 각도였죠. 각도. 삼각함수의 입력값을 argument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equation 15.6 요 식에서 argument가 이 phase죠. phase 오메가 t 플러스 phi. 자, 여기서 이 argument 예를 들어서 60도거나 혹은 3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나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는데 이 식에서는 라디안 쓰기 때문에 라디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순수한 숫자입니다. 순수한 숫자. 차원이 없습니다. 차원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The argument must be a pure number with no units. 이 argument가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숫자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닛 대신에 차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디멘전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길이인지 시간인지 질량인지, 그리고 이거 세 개 말고도 다른 차원들도 있죠. 네, 물리학에서 차원이라고 하면은 length, mass, time, electric current, thermodynamic temperature, amount of substance, luminous intensity 이렇게 7개의 fundamental dimension이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주로 이 3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이 argument, 여기서 이 3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차원이 없습니다. 7가지 fundamental 차원에 속하지도 않고요. 7가지
가지 펀더먼탈 차원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펀더먼탈하지 않은 차원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무차원입니다. 그 대신 단위는 있습니다. 단위. 애초에 이 라디안이라는 게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반지름이 R일 때 이렇게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게 이제 1라디안이거든요. 1라디안. 어떻게 보면은 이 1라디안의 의미는 각도긴 각도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3m라고 하면은 3m 기준으로 했을 때 3m가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 라디안이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m인 원이면은 이렇게 3m에 해당하는, 그래서 3m를 2m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5가 되는 딱 요거에 해당하는 각도, 요게 이제 1.5 라디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m를 3m로 딱 나눈 거예요. 길이를 길이로 나눈 그 길이에 대한 비율값이기 때문에 길이 차원을 길이 차원으로 나누면은 차원이 없죠. 무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이 아규먼트는 차원이 없고요. 차원이 없는 순수한 숫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3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거 의미하는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그 아규먼트 용도로 쓰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인 거예요. 단위.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차원 없는 단위라고 부릅니다. 차원은 없지만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위가 붙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위가 라디안이고요. 차원은 없고요. 그리고 오메가 t가 라디안이니까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다. t가 세크일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석.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15.6 있으면은 이 위치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두 번 미분해서 가속도 구하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파디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칼라처럼 썼을 때 위화감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파디션조차도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 hat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벨라서리와 엑셀레이션 둘 다 벡터죠. 그런데 벡터로 쓰지 않고 마치 이렇게 스칼라처럼 보이게 쓴 이유는 지금 1차원이어서 저희 챕터 2에서도 벨라서리와 엑셀레이션 둘 다 벡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벡터 표시 없이 썼었죠. 왜냐면 그냥 1차원이어서 간단하니까. 굳이 벡터 표시 필요 없으니까 1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벡터인데 왜 스칼라처럼 썼냐, 우리가 예전에 챕터 2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1차원이어서 그렇게 쓴 거다. 그래서 벡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V 벡터, A 벡터, 여기다 이제 I hat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I hat 이렇게. 자, 그럼 퀵퀴즈 보죠. 퀵퀴즈 15.4. 자, 스프링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그 진동 주기가 T였다. 이때 물체 M을 제거하고 질량이 2배인 질량이 2m인 물체 매달면은 그때 주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위에 주기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주기를 이렇게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고요. 그럼 오메가가 뭐였죠? 이게 루트 m분의 k였나? 루트 k분의 m이었나? 그런데 t가 이렇게 k와 m이 있으면은 t가 질량이 클 때 더 크죠. 따라서 m이 이렇게 분자에 위치하고요. k는 분모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메가가 기억이 안 날 때마다 직접 유도해 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죠. 자, 후계 법칙. 스프링에 작용하는 force가 이렇게 마이너스 kx죠. 그런데 이 값이 ma니까 a는 마이너스 m분의 kx. 이때 벌써 이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인지 루트 k분의 m인지 헷갈렸던 분들은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죠. 이게 맞죠? m분의 k가. 그런데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 그럼 이제 가속도가 dt제곱분의 d제곱 x니까 이게 마이너스 m분의 kx다. 그런데 요거의 솔루션 형태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다. 혹은 그냥 간단하게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 형태다. 따라서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생기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다. 그리고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는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루트 m분의 k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은 심지어 이제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이렇게 2파이 루트 k분의 m 알았으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주기가 루트 2배로 증가하겠죠. 따라서 B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15.6 그림과 15.8 그림에서 지금 이제 이 그림 보면은 t가 0일 때 xi가 이 위치의 최대값이고 그때 속도가 0이다. 이런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퀘이션 15.6 요 식에서 a와 phi 값이 무엇이냐 이거 묻는 건데 저희 앞에서 한번 했었죠. 이 초기 조건 처음 위치 3이고 처음 속도 마이너스 4일 때 이런 과정 통해서 phi와 a 구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했던 게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여긴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인데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고요. 이 a와 파이 어떻게 낼 것인가? 자, 0초니까 0 대입합니다. 그럼 이제 x 0이죠. 이때 a 코사인 t에다 0 대입하면 그냥 파이만 남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a라고 합니다. 이게 a다. 그리고 한번 미분한 거, 즉 vt 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t에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파이죠. 그런데 이 값이 0이라고 합니다. 이게 0이다. 자, 그림상 a는 이렇게 0이 아니고요. a가 0이 아니고 오메가도 루트 m분의 k니까 0이 아니죠. 따라서 sin 파이가 0입니다. 그럼 sin 파이가 0이니까 파이는 0이거나
파이거나, 물론 이제 파이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이렇게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설정 안 하고 그냥 이 구간의 길이가 2파이면 되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 두 경우 모두 다 sin 파이가 0이란 얘기는 파이가 0 또는 파이다. 그런데 0 대입하면은 요거 만족을 하고요. 파이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파이가 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 a는 지금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값인 것 같네요. 그냥 요 길이가 a다. 처음 값이 a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파이 구해보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마찬가지로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한번 미분한 거 vt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때 t는 0일 때 xi는 0이고 v는 vi라고 합니다. 뭔가 표현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죠. 만약에 저였으면은 t는 0일 때 x값이 xi라는 어떤 주어진 값이고 v도 어떤 주어진 값이다, 어떤 숫자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안 주고 어떤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0이다, 이게 뭐 5m/s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a나 phi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0 대입하면은, 둘 다 0 대입하면은 x0이 a 코사인 파이고요. v0이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파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xi다, 이게 뭐 vi다. 그런데 문제에서 xi가 0일 때 이걸 의도한 것 같아서 이거 각각 xi, vi라고 하지 않고 0이랑 5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대입해주고, 일단은 이 조건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 x는 0이고 v는 vi일 때, x는 0이고 v는 vi일 때, 그럼 이제 이게 x, 이게 0이니까 딱 이제 이렇게죠. 자, a 진폭 요거 0이면 애초에 진동을 하지 않죠. 즉 이 a가 0이면은 속도도 0이어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0초일 때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진동을 하면은 이 진폭 x의 그 최대값, 이 값이 0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가 0입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가 0인 게 파이가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일 때죠. 요거 이제 범위가 딱 이렇게 설정했을 때 기준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때는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죠. 이번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화살표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이 vi 값이 양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양수니까 오메가와 a는 양수니까 이 sin 파이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sin 파이가 음수인 거 요거죠, 요거. 따라서 파이가 2분의 3파일 때, 그리고 지금 이 a나 오메가 값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a 값을 따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것도 이 파이 구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이가 2분의 3파이라고 나왔는데 교재에선 범위를 요 두 번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5.6, 15.8 각각에 대한 그림이 이 15.7의 A번과 B번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파이 0 대입하면 그냥 A 코사인 오메가 t죠. 이런 그래프죠. 그 다음 여기 파이가 2분의 3파이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은 딱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0초일 때 이 기울기, 즉 이렇게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은 0초일 때 속도 0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속도 0이다. 그리고 이때도 위치 처음에 0이었는데 속도는 이렇게 오른쪽, 속도 이렇게 오른쪽, 양수, 기울기 양수죠. 그리고 가속도는 이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해주니까 이 높이값이 다를지언정 형태는 그냥 마이너스 곱해준 형태죠. 이렇게 이 가로축에 대해서 반전시킨 형태, 얘도 마찬가지고. 자, 별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분석 모델 다시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이 분석 모델 교재에서는 Particle in Simple Harmonic Motion SHM, 단순 조화 운동 중인 파리클 분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훅스로, 이 훅의 법칙에 의해서 F는 마이너스 KX고요. 이때 해가 이렇게 된다. A 앰플리튜드고 오메가 앵귤러 프리퀀시고 파이는 페이즈 콘스탄트, 그 다음에 주기 오메가분의 2파이고, 지금 이렇게 스프링 블락 시스템에서는 이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이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된다. 그리고 주기 역수를 프리퀀시,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한다. 지금은 뭐 통신이나 파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라기보다는 진동수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진동수. 그래서 이런 모델 쓸만한 그런 예시 살펴보면은 번지 점퍼,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죠.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이 번지줄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탄성이 있죠. 번지줄이 탄성이 없으면은 이렇게 딱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줄이 딱 팽팽해지는 순간 몸에 굉장히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번지줄, 이 번지 콜드가 탄성력이 있고요. 따라서 딱 떨어졌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최대한 늘어났을 때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하나요? 너무 위험한가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늘어났을 때도 바닥에 절대 닿지 않게끔 잘 설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 나중에 챕터 17에 나온다고 하는데 A guitar string vibrates back and forth in a standing wave with each element of the string moving in simple harmonic motion.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기타가 있고 기타 줄이 이렇게 있죠. 기타 줄 양쪽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요. 이때 손가락으로 줄을 딱 튕기면은 이 줄이 이렇게 진동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진동할 수도 있고요. 이 진동을 보면은 분명히 파동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기타 스트링이 back and forth, 앞뒤로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웨이브, 파동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서가지고 이동하지 않고 이거 스탠딩 웨이브, 정지파 혹은 정상파라고 합니다. 정지 상태로 진동한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서서 막 진동한다. 그리고 이때 each element of the string, 이게 이제 줄이면은 이 줄의 어느 일부분을 봐도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이렇게 딱 요만큼 딱 생각을 해도 요것도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또 다른 엘레먼트 그냥 뭐 아무거나 아니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요것도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챕터 21 내용인데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엔진이 있죠. 그 엔진에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 그리고 아주 머나먼 이야기긴 한데 챕터 42에서 다이아토믹 말라큘에 있는 아톰이 앞뒤로 진동을 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 말라큘이면은 분자인데 어떤 분자냐면은 다이아토믹, 여기서 이 다이가 두 개의 이런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두 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죠. 3중 결합이긴 한데 이렇게 스프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각각 이렇게 막 진동을 한다. 얘도 이렇게 진동하고 얘도 이렇게 진동하고 마치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스프링으로 연결된 듯한 형태 갖고 있는 분자가.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빼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17, 21, 42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 심플 하모니 모션이 나오고 이때 파리클인 심플 하모니 모션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자, example 15.1 블락 스프링 시스템. 0.2kg짜리 블락이 아주 가벼운, 질량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질량 무시할 수 있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 스프링에 스프링 콘스탄트 혹은 같은 말로 포스 콘스탄트가 5Nm/m다. 이때 이 블락이 마찰이 없는 수평한 표면에서 진동을 한다. 여기 벽에 이렇게 스프링 고정되어 있고 블락이 있는데 얘가 0.2kg, 스프링 콘스탄트 K 값이 5Nm/m. 자, 딱 여기를 X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블락이 평형점으로부터 5cm, 그러니까 이제 0.05m죠. 0.05m 이동된 상태에서 딱 놓여졌다. 여기 참고하라고 그림이 나와 있네요. 15.6. 앞에 있는 그림이네요. 네, 딱 요런 그림이죠. 이 A가 0.05m, 이게 0.05m, K 값이 5Nm/m, 질량이 0.2kg. 이때 A번, 이 운동, 이 진동의 주기 구해라. period. 자, 주기면은 저는 이렇게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혹은 여기 단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2파이 루트 k분의 m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t가 이렇게 오메가분의 2파인데 스프링 블락 시스템에서는 이 오메가 값이 루트 m분의 k죠. 따라서 t가 이렇게 되고, 그럼 주어진 값들 대입하면은 2파이에다가 k는 5, 질량은 0.2kg. 그럼 0.2가 5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25분의 1이죠. 그럼 이제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5분의 1로 바뀌죠. 따라서 5분의 2파이, 단위는 초. 그래서 5분의 2파이 계산기 넣으면은 유효 숫자가 지금 세 자리니까 1.16초 나옵니다. 그 다음 B1, 맥시멈 스피드 구해라. 자, 일단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고요. VT는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피드의 최대값이면은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능하니까 딱 이 오메가 A가 되겠죠. 이 오메가 A가 최대값이다. 그럼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였고 여기다가 A 딱 곱해주니까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K가 5였고요. 질량이 0.2 곱하기 진폭 A, 진폭이 여기 5cm였죠. 0.05m, 0.05 곱하면은 0.25. 네, 이렇게 스피드 최대값 0.25m 맞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액셀러레이션. 자, 액셀러레이션이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해도 되지만 애초에 심플 하모니 모션이 이 A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요거죠. 따라서 요거의 최대값 오메가 제곱에다가 X의 최대값이니까 X 최대값 A죠, A.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미분 한 번 더 하면은 AT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최대값이 오메가 제곱 A다. 그럼 방금 구한 거에다가 이 오메가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 오메가 저기에 5죠. 5 곱하기 5 해주면은 1.25. 네, A 맥스 1.25 맞게 나왔죠. 그 다음 D번, express the parti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as functions of time in SI unit. 자, partition, velocity, acceleration이니까 그냥 이제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X가 A가 5cm니까 0.05고요. 그 다음 코사인에 오메가가 아까 5였죠. 5. 얘가 아까 5였죠. 5t. 그 다음에 0초일 때 위치가 이렇게 최대값이죠. 속도는 0이었고, 즉 0초 대입했을 때 이렇게 0, 0. 이때 이 값이 0이었다. 즉 파이 값이 0 또는 파인데 0초일 때 최대 위치니까 이 파이 값이 파이가 아니라, 즉 180도가 아니라 0도겠죠. 0도. 그래서 이 파이 값이 이게 0이다.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럼 VT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0.25 사인 5t. 그 다음 AT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25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5t.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네, 맞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 D1 문제 보면은 마지막에 as functions of time in SI unit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 단위를 라디안 퍼 세크로 하라는 얘기예요. 라디안 퍼 미닛이나 혹은 레볼루션 퍼 미닛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라디안 퍼 세크로 해라. 지금 라디안 퍼 세크로 했을 때 이 값이 5였거든요. 5. 그런데 만약에 라디안 퍼 미닛으로 하면은 60 곱해주면은 300 라디안 퍼 미닛이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가 300이니까 이렇게 미분하면서 딱 오메가 곱해줄 때 300 곱해주면은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라디안 퍼 세크로 해라 라고 이제 말이 되어 있는데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라디안 퍼 세크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와리프 있는데 와리프를 저는 보통 좀 건너뛰는 편이긴 한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네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처음 위치, 즉 이니셜 컨디션에서 이니셜 파디션이 xi는 5cm고 이니셜 벨라서리가 마이너스 0.1m/s.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아까 봤었던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 마치 제가 아까 처음 위치가 3,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두고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가 좀 긴데 그냥 이제 이 조건에 맞게 A, B, C, D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15-2 more details of the block spring system. 자, 예제 15.1에 나와있던 그 블락 스프링 시스템 다시 한번 고려해라. 이때 partition, velocity, acceleration 전부 다 파트 D에 나온 대로 설정해라. 이때 블락이 플러스 2분의 1 A 위치에 있게 되는 모든 시간 구해라. 지금 블락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죠.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2분의 1 A가 되는 시간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이 존재하겠죠. 얘가 영원히 이렇게 진동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D번 문제에서 이 XT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는 이거 이제 미분하면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XT가 0.05 코사인 OT 딱 요거일 때 여기서 이제 요게 A 값이죠. 그리고 이 5가 오메가고요. 일단은 문자로 두고 마지막에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코사인 오메가 T. 여기 파이는 그냥 요거 0인 거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건 그냥 안 써줄게요. 딱 요거 기준으로 해서 X가 2분의 1 A인 모든 T들 구해라. 그럼 그냥 요게 이렇게 2분의 1 A니까 그냥 코사인 오메가 T가 2분의 1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2분의 A가 되는 이런 시간들 전부 찾으면 되겠죠. 혹은 단위 원으로 보면은, 즉 반지름 1인 이 원으로 보면은 애초에 코사인 값 정의가 R분의 X좌표인데 단위 원이니까 이 R이 1이죠. 그냥 X좌표입니다. 이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각도, 즉 여기 2분의 1,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 그리고 이런 각도, 이거 이때 각도, 즉 이 오메가 T가 3분의 파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죠.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아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파이의 정수배 2파이 n 더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n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생각하면은 음의 정수도 포함이니까 이렇게 오메가 t가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n이다. 또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n이다. 따라서 t로 정리하면은 아까 오메가가 이게 5였으니까 양변 5로 나눠주면은 1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 n 또는 마이너스 15분의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이 n. 여기서 n은 이거는 인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 확인해 보면은 t가 딱 요거 또는 요거다. 맞게 나왔죠. 문제에서는 15분의 파이 대신에 15분의 5파이 뒀네요. 15분의 5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그냥 이제 이런 각도로 본 거죠. 이렇게 여기다 그냥 2파이 더해주면 되죠. 2파이 더하면은 3분의 5파이죠. 그럼 여기가 3분의 5파이고 5로 딱 나눠주면은 플러스 15분의 5파이 플러스 15분의 5파이 밖에 나오죠. 그리고 저는 이 n을 인티저라고 해서 음의 정수도 포함시켰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 이렇게 0.05m 딱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당긴 다음에 딱 놓았을 때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겼다가 놓았을 때 시간이 0초였기 때문에 0초 이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는 n이 0부터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n이 0부터다. n은 0, 1, 2, 점점점. 그런데 여기다가 n 0 대입하면은 t가 음수가 나오니까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2파이 더해주면은 5분의 2파이가 15분의 5파이죠. 15분의 5파이 더해주면은 15분의 5파이. 따라서 15분의 5파이 더하기 요거 딱 써줘가지고 딱 이제 요거 또는 요거다. 그때 n은 이렇게 된다 해주면은 교재랑 이제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리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예서 섹션 15.3 Energy of the Simple Harmonic Oscillator. 심플 하모닉 모션 하고 있는 그 스프링 블락 시스템, 그 스프링 블락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저희가 예전에 챕터 2에서 모션 배우고 챕터 5에서 힘 배우고 챕터 7에서 에너지 배웠었죠. 모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오늘 이 XT 다뤘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모션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힘은요
이거는 예전에 스프링 할 때 배우기도 했고 이거 2번 미분한 다음에 질량 곱하면은 힘이죠. 그래서 힘은 건너뛰고 이제 이렇게 스프링 블락 시스템에서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이 스프링과 블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바운더리 생각해보면은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시스템 특징이 마찰없고요. 그리고 이 블락에 중력 작용하는데 수직 항력이랑 크기 갖고 방향 반대여서 상쇄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 M인 이 블락은 같은 시스템에 속해 있는 이 시스템 멤버, 이 스프링에게 스프링 포스 받는데 멤버들 간의 힘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에너지에 관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system can be modeled as isolated with no non-conservative forces acting and we expect the total mechanical energy of the system to be constant. 에너지에 관해서 고립계고요. 그리고 멤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이 스프링 포스가 컨저버티브 포스죠. 보존력이죠. 비보존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에 관해서 고립계이기도 하고 또 이 시스템 멤버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컨저버티브 포스만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 메케니컬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에너지가 상수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은 가벼운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블락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스프링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스프링은 질량이 없어서 운동 에너지를 갖지 못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갖는 시스템 멤버는 이 블락뿐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가질 수 있죠. 자, 일단 블락의 속도 이렇게 이퀘이션 15.15에 나와있죠. x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따라서 이 블락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구해보면은 2분의 mv의 제곱이니까 이 v에다가 딱 대입하면은 2분의 1 m에다가 이거 제곱하면은 오메가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스프링에 저장된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식이 이렇게 2분의 1 kx 제곱이죠. 따라서 이 x에다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대입하면은 이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x 제곱, 즉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자, 그러면은 과연 이 k와 us 더한 거, 즉 이 시스템의 메케니컬 에너지가 과연 보존이 되는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과연 상수가 나오는가? 직접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할 때 이 오메가가 스프링 블락 시스템의 경우에는 루트 n분의 k였죠.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이 n분의 k입니다. 이게 n분의 k. 여기다가 이 m 곱해주니까 이만큼이 k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 k a 제곱 사인 제곱 2분의 1 k a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해주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 ka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면은 이 부분이 1로 바뀌면서 2분의 1 k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특징이 이 진폭,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죠.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가. 그리고 이 값이 또 뭐랑 같냐면은 이 x, 즉 블락의 위치가 플러스 a나 마이너스 a일 때, 즉 스프링이 최대한 늘어났을 때, 스프링이 최대한 늘어났을 때는 그때는 블락이 멈춰있기 때문에 V가 0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0이어서 여기 딱 a 대입하면은 2분의 1 k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플러스 a거나 마이너스 a일 때 그때 v가 0이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 없고 그때는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와 같게 된다. 그리고 x는 0에서는 x가 0이다. 즉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압축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us 값이 0이죠. x가 0이면 이 값이 0입니다. 이 값이 0이란 얘기는 이 페이지 값이 2분의 파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은 사인 제곱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a 제곱 곱하기 1. 그래서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와 같게 되고요. 속력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그림 15.9a 이렇게 됩니다. US와 K 합치면 이렇게 일정하고요. US가 최대값일 때 K는 이렇게 0이 되고요. K가 최대일 때는 US가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가로축이 지금 T죠. 시간이 흐르면서 K와 US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그 합이 일정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마치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하면 한 주기 아닌가 싶은데 반주기입니다. 반주기. 예를 들어서 US 기준으로 보면은 이 US 기준으로 보면은 코사인의 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죠. 이거 유도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다. 둘 다 만약에 세타다. 그럼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고요. 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2 코사인 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으로 정리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이 코사인 기준으로 하면은 즉 그냥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주기는 이렇게 t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곱하면은 이걸 딱 제곱하면은 이렇게 제곱하면은 이 세타가 2세타로 바뀌면서 이거의 주기는 기준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진동 운동 기준,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이 아니라 운동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마치 한 주기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 에너지 기준으로 두 주기가 진동 기준으로 한 주기다. 이런 게 아마 수능 같은 걸로 나오나요? 뭔가 느낌이 그런데 어쨌든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9b 그림에서는 A번 그림이 시간에 대한 거였다면
B번 그림은 X에 관한 거. 시간은 계속해서 쭉 흘러가지고 무한정 그릴 수 없고 딱 여기까지만 그려놨는데, 위치의 경우에는 A부터 A 이 사이에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X 위치에서는 이때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이 주황 색깔이 이렇게 제일 높은 값 갖고 있고, 이렇게 A와 A에서 블락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리죠. 따라서 속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키네릭 에너지 이 값이 0이다. 합치면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퀘이션 15.15 요거 보시면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속도 알 수 있는데, 위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위치에서 속력 몇이냐, 이런 위치에서 속력 몇이냐, 이렇게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력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토탈 메케니컬 에너지가 이렇게 2분의 1 KA 제곱이고, 이 중에서 US 이 값이 2분의 1 KX 제곱이기 때문에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게 2분의 1 KA 제곱 빼기 2분의 1 KX 제곱이죠. 2분의 1 곱하고 M으로 나눠주면은 V 제곱이 N분의 K A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루트 씌워주면은 이렇게 V 구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속력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속도 표현식이 되는 거죠.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단순히 위치만 알아서는 정확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도 X가 A나 마이너스 A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X가 0일 때, 즉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V 값이 오메가 A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 15.10 그림에서 여러가지 상황별로 물체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속도나 가속도 그림 나와 있고, 그리고 각각 이 A, B, C, D, EF에 대응하는 키네릭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토럴 에너지에 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시간, 위치, 속도, 가속도, 키네릭 에너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외우란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란 의미죠. 안 보고 또 이거 다 채울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성 들인 그림도 나와 있고, 또 꽤나 자세하게 이 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시간 많이 투자하느냐,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심플 하모닉 모션 혹은 이 심플 하모닉 아슬레이터 시스템을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example 7-9에서 레널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example 7.9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example 7.9가 force and energy on an atomic scale 이란 문제였는데, 이런 그림 나왔었죠. 무슨 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A molecule, 어떤 분자 하나에 두 개의 중성 아톰이 있는데, 이 두 중성 아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런데 이 힘이 컨저버티브 포스여서 보존력이어서 이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그 포텐셜 에너지 식이 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 R이 이 한 분자 안에 있는 두 개의 중성 원자, 두 원자 사이 거리입니다. 두 원자 사이 세퍼레이션. 그래서 이 UR 그래프가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두 원자 사이 거리가 REQ 이퀄리브리엄 거리일 때,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값이 되고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은 포텐셜 에너지 값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계속 멀어지면은 이거는 두 원자가 이제 영영 떨어져서 더 이상 분자가 아니게 되는 건데, 그때 에너지가 0이고요. 계속하면 이제 여기 0이 되는 거죠. 마치 이 선이 점근선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12제곱, 6제곱 굉장히 좀 복잡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익숙한 시스템은 아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저 example 7.9에 나왔던 그 potential 펑션이 굉장히 좀 complicated, 복잡합니다.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림 15.11 이 A번 그림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질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은 이 범위가 주된 관심사다 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이차함수 형태로 근사가 된다? 그럼 마치 형태가 이렇게 2분의 1 kx 제곱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심플 하모니 모션에서처럼 이차함수가 되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썼었던 그런 분석 방식 전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사니까. 그래도 완전히 근처에서는 꽤나 준수한 정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한 5% 떨어지는 대신에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이 15.11b 이런 그림처럼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뭔가 스프링 블락 시스템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스프링 블락 시스템이나 스프링 블락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보죠. Example 15.3 Oscillations on a horizontal surface. 수평면에서의 진동. 문제 보면은 horizontal air track이니까 에어 트랙이면은 원래 이렇게 트랙이 있는데 위에서 공기가 막 나와가지고 트랙 바닥이랑 물체, 여기서는 이 0.5kg짜리 카트, 이 트랙과 카트 사이가 약간 떠 있어가지고 마찰 무시할 수 있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카트가 가벼운 스프링, 그러니까 질량 무시할 수 있는 스프링에 연결돼 있고, 이 스프링의 force constant가 20Nm/m고요. 그래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진동한다. 이때 에너지 어프로치 이용해서 다음 문제 풀어라. A번. 자, 이 아슬레이토리 모션의 그 진폭이 3cm,
0.03m일 때 그때 이 카트의 맥시멈 스피드 구해라. 그러면 토탈 메카니컬 에너지가 이렇게 K 더하기 US인데 K는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US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이거 합친 게 2분의 1 KA 제곱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K도 나와 있고 A도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V의 최대값, 이 V가 최대값일 때는 X가 0일 때죠. 둘 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 양수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 양수가 0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딱 0이다 라고 하면은 V 제곱이 n분의 K A 제곱이고요. 루트 딱 씌워주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K는 20이고요. 질량은 0.5, 진폭은 3cm, 0.03m. 그럼 유 숫자 3개 쓰면은 0.190m/s 나옵니다. 네, 맞게 나왔죠. 그 다음 B번. What's the velocity of the cart when the partition is 2cm? 자, 지금 진폭이 3cm인데 파디션이 2cm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가 x0이고요. 여기가 x는 최대값 3cm,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cm. 이때 2cm면은 한 이쯤입니다. 이쯤. 블락이 딱 이쯤에 있을 때 그때 속도 구해라. 그럼 블락이 이쯤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즉 스프링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번 갔다가 다시 원점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중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벨라스리 구하라고 했는데 방향은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스피드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요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운동 에너지로 정리하면은 딱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2 곱해주고 m으로 나눠주고요. 그럼 이렇게 m분의 k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 루트 씌워줍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 파디션 x가 2cm일 때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루트 k는 20, 질량은 0.5, 그 다음 a는 3cm, 0.03의 제곱, 그리고 x는 2cm, 0.02의 제곱. 이때 v는 플러스 마이너스 0.141m. 네, 맞게 나왔죠. 그 다음 C번. 카트의 포지션이 2cm일 때 키네릭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구해라. 자, 일단 포지션이 나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먼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대신에 0.5 곱하기 k 20이었고요 곱하기 2cm의 제곱 0.02의 제곱 하면은 0.004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속도 방금 구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에 0.14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0.5 곱하기 질량이 0.5, 그 다음 방금 이 속도의 제곱 해주면은 0.004999인데 반올림하면은 0.005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0.004, 운동 에너지는 0.005. 네, 맞게 나왔죠. 자, 그 다음 와리프 있는데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었군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섹션 15.4 Comparing Simple Harmonic Motion with Uniform Circular Motio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imple Harmonic Motion과 Uniform Circular Motion을 비교하는 거죠. 뭔가 유사성이 있나 보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